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집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죄인 취급받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이 나서서 집값 잡겠다, 다주택자 혜택 없앤다 이러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이 문제 누구도 말 안 하는 진짜 이야기 해드릴게요. 미스터 경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X에 뭐라고 썼냐면요. 저는 집 팔라고 강요 안 합니다. 부동산 투기 특혜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말이죠. 특혜를 없앤다는 게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세금 더 걷겠다는 거예요. 대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 옥죄겠다는 거죠. 강요는 아니래요. 근데요, 이게 강요가 아니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20년 동안 월급 모았어요. 커피도 안 마시고 외식도 줄이고 해외여행도 안 가고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더 샀어요. 월세 받아서 노후 대비하려고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나와서 당신 투기꾼이에요. 세금 더 내세요. 대출? 안 돼요. 팔고 싶으면 팔아요. 안 팔래요? 그럼 손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야당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재산권 침해다, 부동산 겁박 그만하라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인플레이션이요. 요즘 물가 오르는 거 체감하시죠? 라면 한 봉지가 1,000원 넘어요. 삼겹살은 백지에 3,000원이에요. 커피 한 잔에 6,000원 내는 게 이상하지도 않고요. 왜 그럴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만 원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통장에 돈 넣어두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실물 자산을 사요. 금을 샀거나 주식을 샀거나 아니면 집을 사는 거예요. 왜냐고요? 돈은 가치가 떨어져도 물건은 가치가 남아있으니까요. 특히 집이요. 땅은 늘어나지 않아요. 서울에 집 지을 땅이 더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런데 돈은 계속 풀려요. 돈이 많아지면 돈 가치는 떨어지고 한정된 자산인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 어디서나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미국도 그래요. 유럽도 그래요. 일본도 그랬고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실물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가 뭘 하고 있냐면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고 해요. 집값 오르면 안 돼. 다주택자는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요. 이게 말이 돼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네에 빵집이 있어요. 밀가루 값이 올랐어요. 설탕 값도 올랐어요. 인건비도 올랐어요. 그래서 빵 가격을 올렸어요. 예전에 2,000원 하던 빵이 이제 3,000원이에요. 그럼 정부가 나와서 뭐라고 할까요? 빵값 올리지 마세요. 소비자들 힘들어요. 빵 많이 사는 사람한테는 세금 더 거둘게요. 빵 2개 이상 사면 투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집 사장님은 망해요. 원가는 오르는데 가격은 못 올리니까요. 결국 빵집 문 닫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은 빵을 어디서 사요? 더 비싸게 사야죠.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게 딱 이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돈 가치는 떨어지니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집값 오르면 안 돼 하면서 규제 때리고 세금 올리고 대출 막으면 집주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 팔아요. 그럼 누가 사요? 진짜 집 필요한 사람들이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현금 많은 부자들이 헐값에 쓸어 담아요. 대출 필요 없으니까요. 결국 서민들은 더 못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요. 재산권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살 권리예요.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요. 그 돈으로 집 샀어요. 집 한 채 더 샀어요. 월세 받아서 노후 준비해요. 이게 왜 나빠요? 누구한테 피해 줬어요? 정부는 이걸 투기라고 해요. 특혜라고 해요. 근데요, 특혜가 뭐예요? 누가 공짜로 준 게 있어요? 다 본인이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은행 대출 받았으면 이자 갚고 있는 거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 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먼저 집 팔면 나도 팔게요.
약간 비꼬는 투였는데요. 저는 이 말이 핵심을 찌른다고 봐요. 왜냐면요. 대통령도 비거주 1주택자거든요. 분당에 14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 살잖아요. 그럼 그 집도 안 사는 집 아니에요?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퇴임하면 돌아갈 집이라 괜찮아요. 주거용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 집도 나중에 자식 줄 집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은퇴하면 시골 가서 살 집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기준이 모호해요. 정부 맘대로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숫자로 한번 볼게요. 한국 가구 중에 무주택자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약 40%예요. 절반은 안 되지만 많죠. 그럼 나머지 60%는 뭐예요? 집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1주택자가 대부분이고요. 2주택 이상도 꽤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투기꾼이에요? 악당이에요? 아니에요. 평생 모아서 집 하나 더 마련한 거예요. 노후 대비한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줄 거예요. 이게 뭐가 나빠요? 근데 정부는 이 사람들을 악당 취급해요. 여론몰이에요. 다주택자가 집값 올린다. 투기꾼들이 서민 피 빨아먹는다 이러면서요. 진짜 집값 올린 건 누구예요? 정부예요. 서울의 집 공급을 제대로 안 했어요. 재개발 규제했어요. 신도시 만든다고 하더니 몇 년째 삽도 안 떴어요. 공급은 안 하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와서 집값 잡겠다 이러면서 집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 때리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0년 전에 강남에 집 샀어요. 그때는 논밭이었어요.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20억이에요. 집값이 40배 올랐네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이에요? 여러분이 집값 올리려고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주변이 개발됐어요. 지하철 들어왔어요. 학교 생겼어요. 그래서 집값이 오른 거예요. 이게 불로소득이에요? 투기예요? 아니에요. 그냥 시장 원리예요. 좋은 곳은 비싸지고 안 좋은 곳은 싸지는 거예요. 자본주의 기본이에요. 근데 정부는 이걸 투기라고 몰아가요. 세금 걷어요. 당신 20억 집 가졌으니까 종부세 몇 천만 원 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도 현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가액만 오른 거예요. 근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해요. 집 팔아야 돼요. 이게 강요가 아니면 뭐예요? 더 황당한 건요. 대통령이 투자 수익은 괜찮은데 과도한 불로소득은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럼 누가 정해요? 어디까지가 정당한 투자 수익이고 어디부터가 과도한 불로소득이에요? 정부가 정하는 거죠. 그럼 정부 맘대로 기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2주택까지 괜찮다가 내일은 1주택만 괜찮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실제로 외국 사례 보면 싱가포르는 부동산 규제가 엄청 세요. 외국인은 아파트 사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싱가포르는 국가가 작아요. 정부가 땅 대부분을 갖고 있어요. 공급을 정부가 조절할 수 있어요. 한국은 달라요. 개인이 땅을 갖고 있어요. 시장 경제예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면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본도 봤어요. 1990년대에 부동산 버블 터졌잖아요. 정부가 규제 때리고 금리 올리고 대출 막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잃어버린 30년이에요. 부동산 시장 망가졌어요. 경제 성장 멈췄어요. 디플레이션 왔어요.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게 딱 그때 일본이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간단해요. 공급을 늘리면 돼요. 집을 더 지으면 돼요. 서울에, 수도권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집을 지으면 돼요. 근데 정부는 그걸 안 해요. 공급은 안 늘리고 수요만 억누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주택자를 악당 취급하지 마세요. 월세 받아서 노후 준비하는 어르신들 많아요. 자식 결혼시켜주려고 집 하나 더 마련한 부모님들 많아요. 이분들이 투기꾼이에요? 오히려 이분들이 집을 내놓으니까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집 다 팔아버리면 전세 구할 데도 없어요. 월세도 더 비싸질 거예요.
시장이 알아서 조절해요. 집값이 너무 오르면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럼 집주인들이 가격 내려요. 이게 시장 경제예요.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시장은 망가져요.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한테 가요.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은요,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을 거스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실물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 집인데, 정부가 세금 때리고 규제하고 팔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를 악당으로 몰아가면서 여론을 선동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노후 대비한 건데 말이죠. 결국 이 정책은 실패할 거예요. 왜냐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집 사려던 무주택자들이에요. 집값은 안 내려가요. 오히려 공급이 줄어서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전월세는 더 비싸질 거예요.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쇼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미스터 경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솔직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